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민심을 표로 증명하는 시간,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투표는 1시간 전 마감됐고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12명의 출마자 중 1명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재보궐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 꽤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로 몰렸습니다. 투표율 9.14%, 이 사전투표 첫날 모습을 이서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근처 사무실입니다. 출근하면서 투표하러 왔습니다. 투표를 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빨리 승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마음이 좀 급해서 왔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됐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입구에서 체온을 잰 뒤에는 이렇게 지급된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내 손으로 시장을 뽑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적한 사람을 뽑아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반성 안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반성 좀 하게끔 하기 위해 투표를 하러 나왔습니다. 첫날 서울시장 사전투표율은 9.65%를, 부산시장 사전투표율은 8.6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전투표율은 9.14%로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비교해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은 봉인했다가 오는 7일 본투표가 모두 끝난 뒤 본투표 투표함과 함께 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일 합니다. 이 사전투표부터 최대한 끌어모아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박영선 후보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인 강북을 다녔는데 이 지지층이 결집하면 승산이 있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적벽대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금융산업노조를 만나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융노조가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지선언을 해주신 단체가 13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투표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서울 청량리의 청과물시장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곳을 비롯해서 서울 강북에 있는 전통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으로 판단하는 곳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박 후보가 유세에 나선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등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다른 지역보다 오세훈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가장 낮게 나타난 곳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1대1 대결 구도로 짜여진 이번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표심이 결집할 걸로 보고 200만 명 득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200만 명이 찍어주면 2%포인트 내외 격차로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내면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 친인척들 함께 투표해 주시면 결과는 박영선이 이길 수 있다, 박영선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거는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보고 사전투표 인증샷 캠페인을 벌이며 지지층 독려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볼까요? 자, 열세인 조직력을 만회하려면 이 여론조사가 투표로 이어져야 한다며 만나는 유권자들마다 투표장에 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권 시인판을 강조하며 투표해야 바뀐다고 외쳤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골라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종로구와 양천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던 곳으로 사전투표에서 득점을 많이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오 후보는 점심시간 마포 상암동을 찾아 직장인들에게 정권 심판을 위해 꼭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사전투표를 하기 전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적힌 백두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여당에 비해 조직력이 약한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여론을 투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여론전을 강화한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고 사실상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200만 표 이상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서울시장 투표율인 59.9%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도 알아볼까요? 여야 모두 새 과시 동원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강경화, 김부겸 등 전직 장관들을 불러모았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유세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 4명이 부산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여는 부산 경제 살리기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경제 도시로서의 도약, 그리고 국제 문화 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특별 고문 역할도 맡아주시고 중앙정부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셨던 김영춘 후보께서 부산을 맡으신다 하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 후보는 가족들과 함께한 사전투표에서도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부산을 살리는 시장 선거라며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김고 진영의 인해 전술에 맞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범야권 인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오늘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4년간 속았다. 문재인한테 속았다.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할 그 시점이 온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민심의 회초리를 확실히 들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부산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박 후보를 비판했던 홍 의원이 박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힘을 실어준 겁니다. 박 후보 측은 홍 의원의 지원 유세는 보수가 하나 돼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진우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후보들 못지않게 국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면서 별 말도 안 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첫 공개 행보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자택이 있는 서초구가 아닌 윤 교수가 사는 서대문구에서입니다. 오늘 친구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각자. 투표 동료나 입당 여부 등 정치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한 윤 전 총장이 무언의 메시지로 투표를 독려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버지와 함께 투표한 건 90대도 투표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한 자체에 커다란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걸로 보진 않는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여론조사 숫자로는 알 수 없는 이 여야의 진짜 속내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여야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 차이가 꽤 나는데 여당은 할만하다, 야당도 낙관할 수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매직 넘버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번 재보선 서울 유권자 수 혹시 아세요, 앵커? 예, 이번에 제가 확정된 명부를 보고 왔더니 842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투표율을 50%로 가정하면 몇 명이 투표하게 되는 걸까요? 절반이니까 한 420만 명 정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420만 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200만 표는 확보를 해야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봤더니요. 2018년 지방선거에선 261만 표, 2011년 보궐선거에선 215만 표를 얻어서 승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직 넘버 200만 표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는 어떻게든 이 200만 표를 모아야 되겠군요. 네. 어떻게 하겠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조직력으로 샤이 진보를 끌어내기가 핵심입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49명 중 4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요. 구청장도 25개 중 24곳이 민주당으로 조직력이 압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지지층을 투표소에 오게 하는 것으로 200만 표 이상을 얻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전화를 열심히 돌리는 이른바 백병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나름 전략이 있겠죠? 네, 국민의힘은 조직보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한 국민의힘은 조직으로 50만 표 정도를 끌어오고 나머지를 투표율을 높여서 채운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관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시민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이런 글도 돌더라고요.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분노한다면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재보선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매직 넘버 200만 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준이 투표율 50%였잖아요. 네. 그럼 이 투표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네, 결국 투표율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당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지방선거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인데요. 민주당은 투표율 50% 정도를 기준으로 200만 명을 확보하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투표율을 높여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투표율 60%를 목표로 두고 투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상하고 있는 투표율 50%도 과거 보궐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높은 거라서 여야 모두 일단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먹방, 둘레길 데이트 등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당은 이제 박빙 승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정의당의 지지가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안 그래도 어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한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오늘 정의당은 군소정당과 함께 반기득권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 정당을 심판해달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군소정당들 득표율을 합해봤더니 4.2%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를 한 자릿수 차이, 초박빙 승부로 예측하는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 지지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누가 200만 표를 받느냐, 투표율이 몇 %까지 올라가겠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되겠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